자, 우리 이제 일발장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윤,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비트코인으로 가보죠. 비트코인이 요즘에 네. 거래량도 없고 거래 대금도 폭감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메모리 하는 게 비트코인보다 더 재밌다. 모든 돈들이 다 메모리로 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맞습니다. 천하네요. 일단 뭐 비트코인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가상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네. 치솟았고 그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있을 뿐더러 또 이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은 그에 대한 이제 보안 체계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금리 인상, 약간 연준에서 이제 매파적인 시각 스탠스가 좀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악화됐다. 그래서 최근 또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랠리를 보면은 이게 더 이상 안전 자산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투기 자산에 가까운 어떤 큰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달러에만 지금 이제 글로벌 자산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 그거 외에는 메모리죠. 네. 대부분 다 메모리 쪽에만 거의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S&P 500 종목에서도 지금 올해 내내 6개월 동안 실제로 지금 이제 시총이 조금 증가한 기업은 84개 기업밖에 안 된대요. 우리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도 사실상 지금 삼전 닉스를 필두로 한 삼전 닉스 친구들만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뭐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외에 테크 기업들 또 그리고 장비 기업들 중심으로만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좀 순환 시대잖아요. 사실상 지금 빅테크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줬고 뭐 애플도 무릎 꿇었죠, 뭐. 맞습니다. 네. 6% 밀렸는데 네. 사실상 요 기조가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나왔던 것처럼 정말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84.9%, 거의 85%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업사이드, 이제 우리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배 가까운 어떤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 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같은 어떤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삼전 익스의 비중을 조금씩은 좀 줄여야 되고 오히려 그래요? 좀 호석. 왜냐면 네. 삼전 익스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 코스닥 종목들을 손절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지금 넘어가기보다는 그러고 있죠, 지금. 오히려 이제까지 놓쳤다면 지금까지 이제 삼전 익스의 어떤 그 상승 랠리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막 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해서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지금 이제는 코스닥 쪽에서 차례가 7월 달에는 저는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지금 막 무분별하게 어떤 뇌동매매를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은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수익도 일부 정도 챙기고 또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더라도 좀 일부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뭐 따로 지금 요즘에 종목을 하기도 좀 뭐해서요. 조금 이따 우리 일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 세계는 메모리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역효과는 없는지도 함께 분석할 테니까 저희 일발장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자, 프리마켓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시작 자체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대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1%대 하락이기는 한데 야간 선물도 한 1.3% 이상 빠졌고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수급 쏠림으로 따지면은 본장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삼전 닉스의 하락 출발을 말씀드리면서 친구들 모두 다 그만하네요. 삼성전기도 1%대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좀 다르네요. 삼성물산은 일단 0.3% 정도 상승 출발, 삼성생명은 한 1%대 하락, SK와 SK스퀘어를 놓고 보면 어제 SK스퀘어가 뭔 일 있어? 라고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한 번 더 이것도 볼 거거든요. SK스퀘어도. 근데 저희 일발 전문가들이 누누이 하려면 삼전 닉스를 가라. 이제 본진을 공격해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또 SK는 3.5%, 4%대 가고 있기 때문에 삼전 닉스와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작은 틀 안에서의 박스권,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다는 점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 파업 결의안 나오게 되면서 어제 장 초반에 불확실성 제거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더 좀 악재로 소화를 했잖아요. 오늘도 현대차는 약보합 출발입니다. 50만 원은 오늘 본장에서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비스, 글로비스, 오토에버들 모두 다 힘든 그런 상황이고 오늘 장 출발에는 금호타이어가 6%대 나름 급등을 하고 있네요. 월요일입니다. 이제 광주 펩 반도체 삼전닉스의 펩 공장의 디테일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보통 오늘 오후쯤이 좀 세론도 되거든요. 예, 광고 타이어, 광주 신세계, 전라남도 광주 장성 쪽에 관련한 테마들 서서히 좀 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대 하락이고요. 또 이렇게 현대차, LG전자가 힘들면서 로봇도 코스닥에서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보면 로봇 자체에서 거래량이 일단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하락, 뭐 SPG 뚝뚝 다 빠지고는 있는데 아예 그냥 눈길을 좀 안 준다 이런 뉘앙스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방원도 봐야 되겠죠. 조선이 그나마 좀 대항만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조선도 그만합니다. 다만 한화 오션에는 좀 고정 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올 것이다. 이런 하나의 재료를 믿고 좀 매집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하나오션이 1.7%대에 가고 있다는 점. 그 외에는 그러나 뚜렷한 조선도 움직임이 없고요. 방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8%, 또 세트랙I, LIG, DNA, 현대로템 모두가 또 약세 출발. 약세라기보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K 이터닉스가 느닷없는 상한가. 근데 SK 이터닉스는 이제 프리에는 없죠. 신재생 또 원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게 보면 삼전 닉스가 그나마 좀 가야 데리고 가죠. 또 이렇게 한 1%대 삼전 닉스가 하락을 하니까 큰 빛이 없네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느덧 9만 원도 깨져서 8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저희 상담하면 이 두산 에빌 관련한 상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일발이든 개장이든 두산 에너빌리티와 SK 이터닉스 한번 비교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변압기까지 좀 볼까요? 변압기가 HD 현대일렉트릭 1%대, 또 효성중공업도 1%대, LS 일렉트릭도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변압기도 아직까지 이 수급 공백에서는 그 좋은 수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반사이익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에서 출발은 이제 바이오가 좋은데 제가 또 바이오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또 어려운 게 한 30분 있다가 본장 시작하면 또 수급을 확 또 삼전 닉스가 빼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테오젠 3%대, ABL 바이오 3%대, 리가캠도 뭐 6%대 약간 수급 균열이 있지만은요. 그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5%. 에이프릴 바이오는 거래량과 함께 또 가격까지도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에서 하락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셀트리온 제약 정도? 하나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두가 좋고요. 로켓헬스케어는 오늘도 한 12% 급등하고 있다는 점. 2차 전지도 그냥 조용합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뭐 강보합인데요. 거래소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어제 에코프로 형제들은 너무 큰 탈을 좀 맞았잖아요.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밑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업앤다운을 좀 하기가 그런 게요. 업도 뚜렷한 게 없고 또 하락도 뭐 이게 급락 폭락도 아니고 거의 1% 안착해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 어제의 열기를 좀 빼는 그런 분위기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삼전 닉스 그리고 SK 스퀘어까지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전 닉스인데요. 일단 기업은 SK 스퀘어로 한번 분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고 태훈 매니저. 간밤에 미 증시를 놓고 보면 천하의 애플이요,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요, 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앞에서는 좀 무릎을 꿇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글로벌 자산에 집중받고 있는 제일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 힘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듣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네. 그 뮤지컬 더 캐치에 네. 그 메모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끔 메모리 섹터가 좋을 때 네. 가끔 좀 뜬금없긴 하지만 고객분들한테 노래를 틀어드려요. 요즘은 하루에 한 10번씩 틉니까? 아니요. 근데 또 막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또 소외를 받는 시장이라서 예. 우선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 애플이라는 뭐 거대한 이 가격, 이 어떤 구매력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 그렇죠. 두 손 두 발을 들었다라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우리가 많이 살 테니까 깎아줘. 약간 분명히 그런 가격 인하 후려쳤죠. 압력을 네. 줬을 텐데 그 애플이 백기를 들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이 메모리 쪽에 대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애플이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맥 같은
이런 PC나 패드 쪽, 이 태블릿 PC 쪽에서의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뭐 이런 소비 둔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치플레이션, 뭐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감소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는 이게 우리가 사실 시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은 과거 같았으면은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쪽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 자체가 애초에 구조적으로 이제 변화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아무튼 이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이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부담감 좀 요게 있고 네. 있지만 요즘에 이제 또 국채 금리가 갑자기 또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뭐 PC 이런 이벤트도 잘 소화하고 있고 하는 거를 본다면 뭐 저는 뭐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약간의 그 좀 하향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물론 공존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그동안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하고 본인들은 지금 당장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투자라면 그래서 걔네들은 주가 빠지고. 네, 그래서 네. 결국에 그 밑에서 낙수효과 반사익을 얻었던 거는 삼전닉스 마이크론.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도 저는 돈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좀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메모리 쪽에 대한 사이클 자체는 뭐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좀 그런 흐름들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종목은요. 우리 SK하고 SK 스퀘어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300만 원 돈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SK 스퀘어로 갔다가 여기도 비싸니까 지금 SK까지 오고 있는데 오늘 딱 그런 형국들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SK 스퀘어야 나름 좀 네. 주주환원 정책을 하면 또 ADR 발행하고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지금 가격 전략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어제 이제 SK 그룹주들 뭐 모든 에너지 쪽과 관련된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꽉 차 있으니 오히려 이제 그 비중이 꽉 차 있지 않은 SK 그룹주들, 뭐 네.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연계되는 계열사들 이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아마도 네. 그런 수급들이 좀 이동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K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체적인 어떤 SK 하이닉스의 이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뭐 저는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차트가 멋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지난 이제 어제였죠. 어제 바로 이 장대양봉 나오고 나서 지금은 다시 신규 주식보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는 뭐 80만 원 정도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었을 때 일종의 한 하루 이틀 정도 만약 조정 나온다면 들어갈 것 같고요. 뭐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저는 뭐 9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정도까지도 네. 계속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내린다라는 부분들을 좀 표현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이 수급 쏠림이 좀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신규 진입은 그래도 한 80만 원 초반 정도까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 볼린저 밴드라는 부분들이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이 표준 편차 기반으로 해서 이 정규 분포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느냐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신규로 들어갈 때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이격 자체가 좀 좁힐 때가 포인트지 않을까. 단 그러나 보유자의 내릴 관점.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SK 스퀘어도 한번 가주시죠. SK 스퀘어 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 관련된 이슈에 제일 부각을 받았었는데 근데 어제 저 장대 음봉 하나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들이 좀 많았어요. 좀 있지 않을까요? 뭐 네. ADR 상장을 했었을 때 지분율이 만약에 또 내려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주가 이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다시 또 돈을 투자를 해서 또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논리가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그룹주들 뭐 계열사들에 대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추후에 뭐 지역균형 발전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내릴 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SK나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차라리 그쪽이 조금 더 본진이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부각받기 시작하는 그쪽에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한 번 더 음봉을 맞아가지고 5일선 밑에서 끝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차익 실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뭐, 드실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아직은 뭐 차익 실현을 내리지 마요? 논하기에는 뭐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깨졌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비열이니까 아직까지 그 정비열에 대한 부분들 뭐 최소한 그래도 한 11선, 11선 정도까지는 조금 더 우선 버텨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의 대체제, 대의 뭐 같은 또 프락시로서 SK와 SK 스퀘어 두 종목을 함께 봤고요. 준호 매니저, 우리가 네.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또 치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옛 속담에 네. 모난돌도 정도 맞지만 튀어나온 못이 정을 맞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특출나거나 맞습니다. 너무나 빼어나면
이제 세간의 질투와 이게 좀 몰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일본, 키역시아, 뭐 대만, 미국, 우리 네. 다 메모리라고 한다면 특히 오늘 애플도요. 모든 게 메모리 탓이다 이렇게 돌렸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약간 깨름칙해요. 네, 사실상 이제 이게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그 끝이 좀 두렵긴 해요, 사실은. 이게 끝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언젠가 이게 영원히 계속 지금 삼성전 닉스가 네, 매년 막 삼성전자 성장률이 마이크론. 막 100%, 200% 성장률을 보일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율이 어제 85%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모든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네. 90%가 넘은 기업이 없거든요. 네. 유일하게 90%에 근접했던 게 지금 이제 사우디 아람코. 아. 네, 사실상 지금 이제 석유 국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인건비밖에 들어가는 게 없기 인건비도 때문에 안 들어가겠죠.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기 네, 때문에 네. 그게 이제 90% 근접했는데 아, 예. 그럼 이제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더 이제 폭발적인 어떤 성장.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4배 이상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는데 그럼 내후년 성장률 자체가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이제 크게 분출되고 나서는 언젠가는 이제 정점이 올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가면 어떤 섹터들인지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6월에만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되고 올해에만 4차례 발동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삼전 닉스만 내려올 때 삼전 닉스만 내려오면 다행인데 전 섹터의 어떤 다 갖고 상승, 오죠. 시장 상승 하락을 다 견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지금 대처를 하려면 그래도 좀 이제는 삼전 닉스다. 삼전 닉스도 물론 좋아요. 물론 네, 좋지만 네. 또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너무 포모에 엮여서 막 갖고 있는 종목들을 다 손절 쳐버리고 그냥 삼전 닉스를 매수하자. 아니면 또 2배 요즘 단일 종목 ETF나 자금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뒤섞여서 내동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삼전 닉스를 못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내 종목을 들고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물가 하락시키려고 정말 네. 안달이 났잖아요. 막 맞습니다. 정유사들 조사해서 네. 유가 떨어뜨리고 이렇게 보다가 뭐야 이거 취플레이션이 메모리야? 네. 갑자기 메모리한테 태클 거리 이럴 가능성 이제 별 걱정을 다 안해 네. 하시겠지만은 근데 너무 좋으니까요. 그럴 지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 보고 네. 있는 게 이제 트럼프는 강제적으로 또 약가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애플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가격 인상을 하는 거는 시장에서 환호를 하는 건데 지금 마진폭이 줄어들고 지금 원가 압박으로 인해서 실제로 가격을 인상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6%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앞으로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전제품 메모리 칩이 안 들어가는 그렇죠. 게 없기 다 때문에 올라가겠죠. 사실 전체적으로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물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게 사실상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가격 압박을 나설 가능성도 분명히 높지 않을까. 그랬을 땐 그것 또한 노이즈고 그리고 또 이제 삼전 닉스의 유일한 또 악재는 바로 이제 전실적 계속 이제 전실적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과거에 그런 나와 싸우는. 과거에 나와 싸우는 게 가장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도 알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전기차가 판매량이 둔화된 게 아니거든요. 매년 50% 성장률이 4년 동안 나오다가 그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주가가 거의 반토막 폭락했죠. 60폭락이 네. 나왔던 것처럼 60%. 그래서 네. 그 점이 좀 제일 두렵다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제 메모리의 어떤 슈퍼사이클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 나온다는 게 네, 아니라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워낙 삼전 닉스 뭐 맞습니다. 마진율 85%, 60%, 90%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태훈 매니저와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DDR4 말이에요. 네. DDR4, DDR5가 없어서 DDR2를 갖다 낀다 네. 뭐 이러고 있는데 문제가 살짝 이것도 뭐 5년 뒤 문제라고 하시면 저희가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양지 메모리하고 창신 메모리 말입니다. DDR3, 4 시장에서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아 이게 약간 좀 이것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우리 태훈 매니저는 중국의 메모리들 기업 아직 우리와는 못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지금 점유율이 가집계로는 10%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중국이요. 이건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는 당연히 될 수밖에 항상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예. 되는 포인트겠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SK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그러니까 HBM이나 아니면 뭐 DDR5나 조금 더 좀 첨단 반도체 그렇죠.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들을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중화권 업체들, 뭐 CXMT, 양치메모리 이런 기업들이 현재 반사익을 얻고 있고 또 실제로 요즘에 그 DDR2 가격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DDR2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쓴 적이 없었는데 네.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DDR2까지 내려왔답니다. 근데 중국도 대박 쳤어요. 네, 중국 맞습니다. 메모리도. 예. 그래서 DDR2의 가격 상승폭이 오히려 제일 컸다라는 내용들도 좀 예.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치플레이션에 대한 그 많은 기업들이 분명히 고민은 할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약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물론 마이크론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싼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중국도. 예, 그러면 이제 네. 중화권 업체를 찾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보통 글로벌 PC사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델이나 뭐 레노버 아니면 대만계 업체인 뭐 에이수스, 뭐 노트북 좀 유명한 기업들 합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이 창신 메모리 CXMT의 뭐 DDR5, 뭐 LPDDR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델도 그렇고 뭐 레노버도 그렇고 그 중화권 업체들과의 어떤 이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 수요를 예. 위해서 약간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PC 업체들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쪽은 아마도 좀 중화권 업체들을 분명히 노크는 하고 있을 거다. 그렇죠. 대책을 네. 세우고 있을 거고 단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뭐 HBM이나 뭐 DDR5나 조금 더 압도하죠. 예, 그거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이쪽에 대한 음. 포인트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좀 나눠 먹게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뭐 추후에는 또 중국의 위협은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하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뭐 이번 주에 이게 삼전 닉스를 끌어들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 워낙 좋고 워낙 장밋빛만 어제 뭐 공중파 뉴스 다 장밋빛만 내놔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악재들도 있을 수가 있다. 치플레이션의 온갖 네. 주범이 된다라든가 이 중국의 양찌와 창신 메모리가 너무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함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전 닉스는 지금 하락폭을 다 줄여서 삼성전자는 또 양전환까지도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모든 종목들은 거의 약세 흐름입니다. 뚜렷하게 상승이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 네. 코스닥의 바이오가 지금 꽤 나름 현재 시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의 주노메이저 일발은요? 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맞춰서 네. 네, 이제는 바이오를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한때 코스닥 시총 2등까지 한번 달려갔던 ABL 바이오를 한번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정말 주가는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정말 많이 하락이 나왔고요. 사실 뭐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사실 웬만한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안에서도 가장 이제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기업들, 말테오젠, 뭐 삼천단 제약, 뭐 ABL 바이오 등 사실 웬만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정말 시장에 전례 없는 이런 대폭등장에 정말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반에 반토막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나 크게 발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최근 6년 동안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바이오는 7월 달하고 12월 달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시작하면서 1월 달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 시작하기 전에 12월 달이 가장 강했고 1월은 항상 늘 빠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왜 7월 달이 가장 강하냐면 1월부터 7월까지 대형 이벤트들이 다 몰려 있어요. JP모건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아스코 그리고 AACR 그리고 비만 당뇨학회 모든 것들이 다 몰려 있고 특히 또 7월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 중에서 코오로 티슈인 인보사 골관절염 인상 3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고 다음 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HAB가 드디어 리보세라믹 그리고 캄레니 주밥 FDA 허가를 또 앞두고 있어요. 그 외에도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 임상 2상, 3상 결과를 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통상 최근 6년 동안 바이오 기업들이 7월 달에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전 더 유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과거에는 또 작년에도 뭐 2월, 3월부터 대형 이슈 리전이 나와주면서 2월, 3월 달에도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너무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완벽했던 게 1월부터 6월까지 웬만한 바이오 기업들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시장의 어떤 수급이 삼전익수로 많이 쏠리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나 크게 발생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강력한 모멘텀도 있지만 낙폭 과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지금 신용잔고가 5월 달이 한 11조였는데요. 지금 8조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3조 이상이 지금 강제 청산이 당했고 대규모 속된 말로 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이제 바이오가 대거 털리면서 최근 코스닥 시총 20위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이 대부분 다 올라왔지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7월 달에도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코스닥 승강제 그렇죠. 모든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네. 그럼 알테오젠을 비롯한 ABL 바이오 그리고 또 특히 코스닥에서 좀 억울하게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악재가 좀 선반영됐던 기업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저가 매수와 기술적 반등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7월 달에 우리가 좀 강력한 수익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8월 달하고 9월 달에는 이제 대규모 어떤 학회, 바이오 학회가 부재한 상태고요. 9월에 유럽 최대 학회 외에는 대부분 다 이제 비수기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10월부터 다시 한번 12월 달에 어떤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보통 7월 달하고 12월 달이 바이오가 좋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에이벨 바이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중항체 그리고 BBB 셔틀 그리고 CNS, ADC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이제 바이오 테크 기업 중에서 글로벌 또 빅파마와 공계약까지 체결한 대표적인 기업이고 특히 작년에 18조 규모의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8조를 기술 이전한 기업이 바로 ABL 바이오다. 그래서 그 핵심이 BB 셔틀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가가 이제 급락했던 게 사노피에서 사실상 BB 셔틀 ABL 301이 결국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4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지 결국 이제 임상 개발을 중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었었는데 지난 4월 달에 담도암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네.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컴퍼스 테라퓨틱스에 기술 이전했던 건데 이번에 4월 달에 임상 2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또 과도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ABL 001인데요. 사실상 지금 이게 시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임상 성공해서 2028년도에 시판이 된다고 했을 때 전체 환자 중에 한 85%가 실제 처방이 가능하고요. 시장 점유율로 본다고 했을 때 최대 20%까지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최대치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담도암 치료제 ABL 001에 대한 시장 가치 파이프라인이 2,380억이에요. 근데 주가가 10조에서 반토막 나면서 지금 5조가 날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2,380억인 시장에서 5조가 증발했다라는 건 너무 과도한 낙폭 과대였던 거고 사실상 그 ABL 담도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아예 지금 ABL 바이오 라인 파이프라인 중에서 아예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하락은 너무나 과도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지금 5조가 증발했고 사노피에서도 ABL 301을 임상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는 이유로 40% 그리고 다시 한번 담도암 치료제가 사실상 ABL 바이오의 에이스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결국 ABL 바이오는 그래바디 T, 그래바디 B죠? B 그리고 네. BB 셔틀 이중항체와 그리고 또 BB 셔틀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도암 치료제로 주가가 5조가 증발했다라는 거는 너무 과도한 낙폭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알테오젠도 최근에 지금 이제 악재가 선반영됐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자금이 어느 정도만 유입돼도 결국 ABL 바이오, 뭐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정말 극단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ABL 바이오의 진짜는 BBB 셔틀이고 결국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3번 연속 산업피, GSK 그리고 또 일리아 릴리에 지금 거의 9조 넘게 기술 이전했던 게 결국 BB 셔틀 플랫폼이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BB 셔틀뿐만 아니라 지금 그래바디 T 쪽에서 네. 이중항체 관련해서도 7개의 ADC. 파이프라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항체와 또 ADC와 결합한 또 다중항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서 결국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ADC 그리고 또 이중항체, BB 셔틀 관련해서 올해 또 연내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또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결국 ABL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근육질환 치료제 ABL 111 위 식도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상훈 대표도 네. 이중항체 ADC 관련해서 신약 성공을 굉장히 자신하고 있고 또 연내에 어떤 대규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신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알테오젠 대표도 그렇고요. D&D 파마텍이 최근에 또 이제 DD01 그리고 사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한미약품도 대규모 기술 이전했고요. 호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수급 쏠림으로 바이오가 지금 낙폭 과대 중에서도 정말 낙폭 과대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악재가 선반영됐고 좀 과도하게 반응됐던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7월 달에는 저는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빈집털이 형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을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ABL 바이오를 탑픽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한때 바이오 2위 기업까지 됐었던 ABL 바이오입니다. BBB 셔틀이라고 뇌혈관 장벽을 뛰어넘는 맞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메인이고 이중항체, 다중항체 ADC고 최근에 악재로 작용했던 담도암 미끄러진 거는 이거는 그냥 네, 마이너한 맞습니다. 건데 네, 그걸 맞아요. 너무나 땡겨왔다. 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바이오 이렇게 얘기할 때
삼전 닉스에서 돈이 빠져야 오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럼 이제 삼전 닉스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것 같지는 또 않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 떨어지지 않고 네. 횡보만 해도 네. 돈 빠져요? 돈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나와요? 않을까. 그래서 네. 왜냐면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음해복리 효과로 인해서 네. 오히려 또 시간 가치가 훼손이 되면은 예, 예, 빠질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삼전 닉스가 안 빠지고 횡보 흐름만 어느 정도는 이제 기간 조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기간 조정만 나와줘도 그리고 또는 바이오 섹터나 아니면 코스닥에서 뭔가 스타 종목이 나온다. 대규모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강력한 기술 이전이 나오면은 그러면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그 삼전 닉스에 들어갔던 자금의 반의 반만 코스닥에 들어와줘도 강력한 시세. 그리고 또 왜냐면 신용 물량이 대부분 다 털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틀 전에도 굉장히 작은 자금으로도 한올바이오 파마가 20% 올라가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10% 그건 맞아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다 소화된 상태라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차익 매물이나 악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호재만 나와줘도 바이오가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 줄 수 있고 삼전 닉스나 아니면 단일 종목 ETF의 자금이 반만 반만이라도. 들어와줘도 네. 강력한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반의 반만이라도 네, 왔으면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오는 지금 정말 막 터지기 일부 직전이니까 누가 맞아요. 툭 건드려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지금 계속 바이오 프리마켓 이야기를 하지만 본장돼서 또 네. 어떻게 될까봐 좀 우려는 됩니다. ABL 바이오 가격 조작 네, 볼까요? 뭐 AB 바이오는 충분히 빠져서요. 사실상 더 하락할 부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종가였던 95,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1만 4천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8만 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K바이오 대표 기업입니다. BBB 셔틀의 ABL 바이오로 향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죠. 삼전 닉스가요 괜찮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뭐 양으로 갔다가 상승 전환 하락 전환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삼성전자는 지금 300만 주가 실리면서 역시 인기가 많이 있고요. 현대차도 힘들어 보고 그런데 상승에서 좀 뚜렷하게 적어도 5% 이상 된 상승이 좀 보이는 곳이 삼성 SDS가요. 지금 11% 폭등입니다. 그리고 엠노도 데리고 가고 있어요. 엠노도 12% 폭등. 태연 매니저, 삼전 닉스 세상인데 느닷없이 삼성 SDS 뭘까요? 삼성의 천조 투자 발표 계획 관련된 이슈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그룹의 어떤 신재생 관련된 투자 이슈로 뭐 SK이터닉스나 뭐 SK오션플랜트 같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SK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급등을 했다면, 자 오늘은 이제 장 시작 전 프리장 시작 전에 삼성의 그룹의 천조 투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29일 날 이제 청와대에서 향후 10여 년간 총 1,000조 규모의 첨단 산업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연간 GDP 정부 예산이 728조. 요거를 이제 크게 천조요? 뛰어넘는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내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 뭐 데이터 센터 건설 이슈 이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삼성 SDS 같은 경우에 또 그 부분에 또 중심에 설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그러겠죠. 계열사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또 그동안 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 뭐 삼성그룹의 어떤 뭐 이재용 회장 2.0 버전이다 해서 AI 전환과 관련된 요거 이슈에 사실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통합, AX요? 네. SI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게 AX 아니면 이제 로봇 쪽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런 또 전환하는 과정, 요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아무튼 이제 주가가 좀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또 저가 매수 심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그룹의 어떤 천조 투자 요거와 관련된 이슈에 좀 아마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원래 일발 300주로 요걸 하려고 대본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했다가 네. 다른 걸로 했어요. 그래서 왜요? 가뜩이나 제가 막 혼자 속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물어보고 이걸로 할 걸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혼자 네. 후회하고 있었는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엠노를 데리고 가는 거죠. 엠노가 약간 그 네, 삼성 맞습니다. SDS의 예, 맞아요. 임원 예. 출신이 많이 섞여가지고 두 개가 콕 집어서 함께 가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볼게요. 지금 10% 폭등이어서 이걸 또 놓쳤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떠 있으면은 뭐 1, 2% 뛰고 막 이런 거는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진 상황이라서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셔도 될 거는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21선까지만 수익을 내더라도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0한 4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벌써 두 자릿대 수익률이 나오는 네. 구간이라서 13%. 우선은 지금의 구간은 뭐 사실 우리가 좀 매매하기에는 부담은 없는 건 맞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 천조 투자 관련된 이게 아마도 정주장까지도 좀 이슈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29일 날 뭐 발표 그러면 그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부담이 없어서 저는 뭐 이렇게 분할로 담아갈 시기는 월요일까지는 한번 예,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 가격은 뭐 우선은 1차적으로 뭐 21선에 대한 돌파 여부 확인 필요하니까 여기서 저항 받는지 확인하시면 이것만 먹어도 두 자릿대다. 이거 돌파 나오면 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대한 부분들 요 구간까지도 한번 2차적으로 우리가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철의 트레이딩 앱노로 가보면 어때요? 앱노가 이제 변동성은 또 매력적이고 시총이 꽤 작죠? 한 3,000억. 그- 근데 또 앱노 차트는 자리가 예, 차트가 사실 네, 매우 이쁘지는 힘들죠.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 심리가 아마도 기존 주주분들은 요거 급등하면은 매도할 그렇죠. 것 저 같아요. 윗선에 왜냐면 있는, 네. 다른 거 사고 싶어하는 그 네. 욕구가 너무 강해서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삼성 SDS가 조금 더 중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S 아까 차트 보시고 와, 저 종목도 저렇게 됐나? 또 ABL 바이오 차트 보시고 저 종목도 저렇게 됐나? 근데 태우면 지금 삼전닉스 외에는 다, 네, 다 저렇게 돼 있죠. 예. 네, 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S, 삼성그룹의 이 대규모 투자 다음 주 월화 중에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프리에는 없는데요. SK 이터닉스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준호 매니저 네. 느닷없는 맞습니다. 상한가를 찍었어요. 이제는 SK그룹. SK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어제 SK 지주사도 그렇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SKC도 좀 반등 흐름이 네. 세게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이터니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가 정말 진짜 단군 일의 어떤 최대 규모의 어떤 캐펙스 투자 그리고 또 이제 정군점 팹을 짓는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젠 글로벌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아리백 글로벌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결국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K 이터닉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어제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결국에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SK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룹을 지금 새롭게 설립을 하면서 그걸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 SK 이터닉스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새로운 어떤 공장 팹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리백 그 어떤 깐깐한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아리백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SK 이터닉스의 어떤 출하량과 그리고 설비 투자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결국 SK 친구들로서의 어제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SKC 그리고 SK 지주사까지 다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SK 이터닉스를 들어가기보다 역시 SK 하이닉스의 가장 핵심인 SK 하이닉스 본주를 들어가는 게 제일 그래도 안정적인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기침만 해도 SK 친구들은 그냥 다 주저 알아 누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결국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주변주들을 찾기보다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포모가 크신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그냥 들어가 보시는 게 낫는 거지. 오히려 그 주변주들은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돌아가면서 나도 이제 SK 친구다. SK 설비 투자 확대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될 때는 조금은 이제 우리가 조심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적 관점 말고요. 이제 네. 신재생 대장주가 SK 이터닉스인가요? 그렇게 맞습니다. 완전 된 건가요? 이제? 일단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네.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도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던 것도 SK SK 이터닉스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다가 또 SK 하이닉스의 어떤 광풍과 함께 사실 대장주가 된 것 같아요. 사업 건수도 가장 많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ESS 관련된 사업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또 네.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어쩌면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ESS를 다 아우르고 있는 SK 이터닉스가 사실상 뭐 대장주가 된 대장주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또 국제 유가가 워낙에 또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또 주가의 변동성도 클 수가 있어서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할 오히려 그러니까 확실한 조정이 나와줬을 때 SK 이터닉스 들어가는 거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 이미 상 들어간 상태에서 또 급등주 패턴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오히려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9만 원 라인대, 6만 원 라인대를 설정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까지 봤고요. 이번에는요. 개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비중이 엄청 커졌고 그러나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두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와 LS 일렉트릭을 각각 분석 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내용은 이제 다 잘 알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태훈 매니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깨질 줄 알았던 이제 9만도 깨져 버리니까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재료는 이제 뭐가 나와도 안 믿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금 88,000원이 참 믿기지가 않은 이게 코스피 한 3,000대 가격대로 왔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수급 쏠림에 대한 부분들의 여러 피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수급적으로 이제 피해를 피해 맞죠? 볼 수밖에 없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기업도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가스터비 쪽 관련된 부분들과 또 특히나 이제 SMR과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뭐 대형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AI 투자와 관련된 그 흐름 자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풍력이나 뭐 신재생 이런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전력이 너무 네, 필요하니까,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너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의 어느 정도의 뭐 하락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제 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좀 손실 중이신 뭐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위시던데. 네, 지금의 어떤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번에 급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나 사이클 자체나 앞으로의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저는 계속 조금은 내려오더라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비중이 크지 않으신다면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추후에 어떤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추세를 돌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아직까지 추세가 돌렸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네.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한 번은 만약에 이렇게 갈 겁니다. 가고 바로 따라가시기보다는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두 번째 나오는 요 구간에서 오히려 저라면은 86,000원의 지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추세를 돌파를 하고 처음에 이렇게 V자로 반등 공략할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하락 추세가 몇 달 동안 진행됐을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매물 소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바로 붙지 마시고 우선 그때는 어디서 그 다음에 저점을 여기서 들어가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고, 뭐 중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의 수급이 워낙 쏠리다 보니까 뭐 아무튼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길게 보시면 저는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카페들 보면 가장 많이 한 레파토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약간 좀 이렇게 조롱하는 비웃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팔고 3전 닉스 가서 손실 다 만회했어요. 이런 글들을 꼭 올리셔가지고 더 막 화를 내는데 일단 태훈 매니저 그런 전략은 권하지는 않는다. 여기 자리에서. 지금에서 그러니까 손실이 크면 굳이 뭐 갈아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LS 일렉트릭도 가보죠. 네. 그 어떤 수주, 어떤 호재 뭐 나와도 그냥 빠져버리니까 맞습니다. 막 이제 분노 쪽으로 개인 투자들이 맞아요. 오셨거든요. 왜냐면 이게 작년부터 이어졌던 공식이 있었잖아요. 삼전닉스가 한번 시세 분출되면 다음 차례는 변압기였는데 이번 이제 5월 이후부터 그 공식이 살짝 깨지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주 나와도. 맞습니다. 아성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고 LS 일렉트릭은 특히 변압기 기업 중에서 올해만 벌써 5번째 수주가 나왔고 지난주에도 또 수주가 나왔었잖아요. 북미향에. 근데 이제 삼전닉스가 이제 너무 또 쏠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언제부터였냐면 삼전닉스의 이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가 나온 이후부터 삼전닉스의 어떤 상승 이후에 변압기 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오고 2배 레버리지 쪽에 지금 수급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팔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흔들렸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제 펀더멘털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근데 뉴욕 증시에서도 최근에 버티브 홀딩스라든지 이튼 그리고 또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지금 전력기기 업체들이 좀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 칩 다음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라는 것도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사실 LS 일렉트릭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대형 반도체 팩 건설에 있어서 전력기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LS 일렉트릭의 이제 변압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이제 미국인데 아직까지 지금 착공이 안 된 데이터 센터가 6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현지 내에 지금 북미의 60% 이상이 국내 변압기 3사가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제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의 오랫동안의 어떤 공식과 지금 흐름이 약간 깨졌는 흔들림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이 또 LS 일렉트릭은 또 절호의 매수 찬스고, 저는 변압기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또 수익 전환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LS 일렉트릭이라 보고 있어서요. 오히려 좀 신규 매수가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LS 일렉트릭은 지금도 차트를 모아갈 수 한번 자리다. 보여주시죠. 차트를 보면 지금 왜 개인분들이 맞습니다. 그런지 압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불과 이제 5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저랬는데. 공식이 정말 잘 맞았어요. 근데 이제
5월 이후에 좀 최근에 지금 이제 단일 종목 ETF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시장도 좀 크게 흔들리면서 이게 지금 이제 상승이 좀 못하고 중간 살짝 반등 나오려고 하면은 또 시장이 또 흔들리고 네. 또 수급 쏠림이 또 극단적으로 나와주면서 조정이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기보유자,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 기보유자는 좀 힘드실 수 있어도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좀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도 현금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좀 분할로 살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또 결국 저는 가장 먼저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기업이 뭐냐고 했을 때는 저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신고가. 왜냐면 올해만 벌써 북미 쪽에 5번째 또 이제 수주가 나오기도 했고 올해 하반기 가면 더 폭발적으로 수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변압기 기업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극단적인 수급 소리만 끝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결국 변압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신규도 좋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시장의 반등에 시원치 않다라고 이제 자가 진단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신규 교체로도 매력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100% 이상 수익률 올렸다가 지금 저렇게 한 40% 맞으면서 이제 수익률이 한 60% 밑으로 이렇게 줄은 분들은 좀 팔고 삼전닉스 갈까? 근데 또 이제 와서 만약에 이제 삼전이스로 갔다가 한번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건 60%도 날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기다릴 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 했더니 그러네. 한 달 전부터 엇박자 날 줄 알았는데 엇박자가 한 달간 안 났어요. 네. 또 이런 의견도 주시지만은 그러다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맞습니다. 나기 때문에 자, 두산에너비티와 LS 일렉트릭까지 함께 봤고요. 이제 우리 태훈 매니저 일발장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를 놓친 우리 태훈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은 뭘까요? 지금 삼성 SDS 엠노는 거의 상도 들어가게 생겼는데 오늘의 일발은요? 네, 삼성 SDS를 놓치고 제가 놓치고. 그거보다 더 상승할 걸로 기대되고 네. 있는 또 이것도 삼성그룹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기업은 원익 IPS라는 증착 장비 좋습니다. 관련된 이 반도체 우리나라 대표할 있는 장비 기업이고요. 자,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종합 반도체 또는 뭐 디스플레이 핵심 이 전공정 장비 제조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 방막 형성하는 이 공정 장비 주력으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뭐 PSK 또는 VM 이런 식각이나 아니면 이 PR 스트립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요즘에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약간의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장주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익 IPS가 항상 이 대장주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받는 대표적인 이 증착 장비 관련된 기업인데요.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양에 대한 이 메모리 수요 급증이나 아니면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 요게 이제 가속화되고 직접적 수혜를 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특히나 이 메모리 고객사들의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일정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앞당겨지고 있고 물론 장비 쪽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발주 사이클은 사실 올해보다는 2027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네. 있지만 어차피 네. 주가는 선반영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게다가 지금 제가 이미지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메모리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마이크론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가지만 사실 미국은 반도체 장비도 같이 가고 있어요. 엄청 가죠. 예, 지금 네. 보시면 좌측에 랜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뭐 우측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내 증시는 유난히 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아니면 그거 관련된 뭐 지분 갖고 있는 이런 관계사들의 수급이 쏠리지만 사실 미국은 이미 장비사들도 같이 신고가 행진을 같이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흐름들을 본다면 결국에 국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장비 쪽 특히나 이 증착 쪽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땐 당연히 뭐 이렇게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예.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수급 쏠림이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그거를 받아갈 수 있는 1순위 섹터는 결국에 반도체 장비가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사실 포인트를 잡을 때 요즘에 바이오 쪽은 저가 매수기에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우리가 주도 업종 내에서 쏠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섹터를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자, 대표적인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달에 천조 투자. 천조 네. 당연히 뭐 반도체 이야기 나올 네. 수밖에 없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또 투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이 그룹이 아까 제가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나 이 AI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자, 이 원익 IPS는 보통 삼성그룹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네. 높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중화권 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주요 주주 중에 6월 1일자 기준인데
삼성 자산운용도 5%대 지분을 갖고 있고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3.77% 각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삼성 자산운용 약간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 이 삼성 그룹사가 13%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이 삼성의 장비와 관련된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아마도 이런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좀 연결고리가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삼성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나 뭐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에 대한 뭐 매출도 발생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 낸드 공급 부족 현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이 기술 전환, 그러니까 전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V8, V9 이런 고단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전환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는 또 낸드 증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또 요거와 관련해서 또 대표적인 또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요 기업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이 클린룸 완공과 함께 낸드 쪽에 대한 신규 투자 이 검토 중인 상황이라서 만약에 또 요게 투자가 현실화됐었을 때는 어떤 동사의 실적 추정치에 대한 상향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익 IPS 삼성전자의 증착 장비 또 낸드양 증착 장비로 유명하지만 하이닉스도 하죠. 네, 네. 네,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가격은 지금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저는 15만 9천 원으로 매수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9만 원 우선은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 요 구간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는 네. 관점 1차 목표가는 1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러 손절폭을 조금 깊게 했습니다. 왜냐 분할로 갈 만한 기업이라서 조금은 여유 있게 분할로 그 가격대에서 부근에서는 좀 담아가셔서 내년에 어차피 장비 발주 사이클은 그렇죠. 이제 이칠의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천조 투자, 삼성 SDS보다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을 확률이 있는 네. 그렇죠. 예, 원익 IPS 오늘 태훈 매니저 일발이었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 일발은 이제는 바이오가 간다. ABL 바이오. 네, 준비했습니다. 삼전 닉스의 반의 반의 반. 네, 삼전닉스의 수급쏠림에 아니 SK 하이닉스와 단일 종목 합쳐서 반의 반만 정말 들어와도 바이오는 이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